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 딱풀 3월 8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어제는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D-1개월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내년 3월 9일에 실시되죠. 대통령선거 D-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부분의 조간신문들은 대선 D-1년 특집면을 편성을 많이 했습니다. 모든 언론이 지금까지는 거의 이강 체제였죠. 그 이재명, 이낙연, 민주당 계열, 범여권 후보가 이강을 구성하고 있었고, 윤석열 그 사이에 들어 있었지만은 여전히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에 범야권 후보로 그냥 딱 규정하기는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난주에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고 정치 메시지를 발신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범야권의 가장 큰 변수, 차기 대권, 범야권뿐이 아니라 차기 1년 남은 다음 대통령 선거의 가장 큰 변수로 윤석열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윤석열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특집 기사를 오늘 아침 많이 보도를 했습니다. 매일경제를 먼저 보시면은 경제신문이 일면 톱에 이렇게 보도를 하기 상당히 이례적인데 그만큼 주목도가 높다는 이야기죠. 윤석열에 대한 제1야당이 여러 잔용들이 있지만은 제1야당 국민의힘 소속에 5% 넘는 후보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보수 진영의 윤석열에 대한 수요를 강조한 그런 기사입니다. 매일경제 일면 톱 보시면은 대선 1년 전인데 제1야당 5% 후보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야당에서 지지율이 5%가 넘는 후보도 없다. 지금 홍준표 의원은 제1야당 소속이 아니죠. 아직 무소속입니다. 입당하지 못하고 있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맡고 있습니다. 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치러진 역대 대선에서 1년 전에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적은 없다. 5% 후보도 못 넘는, 5%를 지지율을 넘는 후보가 없는 제1야당. 안개 속 대선 판세인 만큼 정계 개편을 비롯한 지각 변동이 예상이 되죠. 아직 이 1년 전이라서 아직 모릅니다. 어떤 변곡점이 막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직선제 개헌 이후 실시된 7번의 대선을 분석을 해보니 대선을 1년 앞두고 현직 광역단체장이 이재명이 지지율 1위를 독주하고 제1야당 후보가 부상하지 못하는 현상 모두 과거에는 전례가 없던 상황이다. 그리고 이례적인 현상은 극도로 약한 제1야당의 존재감이다. 현재 국민의힘에서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한 사람은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원희룡 제주지사 이 정도인데 두 사람 모두 3% 지지율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야권 주자로 분류되는 홍준표, 또 안철수 이 정도가 5%를 넘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꾸준하게 15% 안팎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야권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어떤 5%를 넘는 후보가 없기 때문에 윤석열에 대한 지지율이 더 커진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 매일경제는 정말 윤석열이 직접 뛸까? 아니면은 그냥 불쏘시개, 문재인 정권을 막 비판을 하고 이런 불쏘시개로 그냥 물러날 것인지, 아니면은 직접 대선 주자로 나서 뛸 것인지. 그래서 워낙 마땅한 주자가 없는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윤석열의 결심만 쳐다보고 있는 야권이다. 윤석열이 어떻게 할지 그것만 쳐다보고 그냥 있는 존재감, 약체 제1야당의 현재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모습입니다. 야당 잠룡들 지지율 지지부진, 윤석열, 안철수가 그나마 선호도 1, 2위이고 홍준표도 최근에 6% 지지율로 뒤쫓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정치 능력이 아직 검증이 안 됐죠. 사실 아직 검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고건, 반기문 사례 되풀이할 수도 있다. 고건, 반기문 한때 반짝 대권주자로 부상을 했지만 결국은 이 정글 같은 이 정치판에서 견디지 못하고 뒤로 물러섰죠. 그래서 한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고건 전 국무총리 등이 대망론의 주인공으로 각광받았다가 자진낙마를 했듯이 고위공직자 출신이 현실 정치의 혹독한 공세를 이기지 못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윤석열에 대해서도 우려의 시선이 이어진다. 자,
반기문 고건 외에도 상당히 많았죠. 정치권에 있지 않고 다른 영역에서 일가를 형성을 해서 자기 대통령감이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에 들어왔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주영 현대 회장부터가 그랬죠. 그리고 이해창 나중에는 정치인이 됐지만 처음에는 판사였죠. 그래서 대선 대세론까지 했지만 결국 안 됐습니다. 문국현도 있었고 또 최근에 안철수도 마찬가지죠. 다른 분야에서 일가를 형성해서 대권 주자까지 막 됐는데 견디지 못하고 낙오를 하는 실패를 하는 안철수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지만 자 그런데 윤석열은 제3의 후보들 지금까지 나왔던 제3의 후보들과는 좀 다른 양상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보수 정권을 수사를 한 그 공로로 문재인 정권 진보 정권에 의해서 서울중앙지검장 또 검찰총장으로 발탁돼서 승승장구를 했죠. 그러다 권력 수사를 하다 권력과 대치를 하면서 나와서 다시 범야권의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해창, 고건, 반기문 이런 사람들과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에서 보수 정권을 수사를 했던 그 문재인 정권 탄생의 1등 공신이기도 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이 당장 나와서 국민의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5% 넘는 지지율을 가진 후보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에 바로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본인 입장도 그렇고 국민의힘 쪽에서도 그렇죠. 국민의힘은 그래도 여전히 이명박, 박근혜를 잇는 그 세력이 그대로 있는 정당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둘 다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그 상황이죠. 윤석열의 수사가 가장 큰 이유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도 이 상황에서 일단은 제3지대를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3지대에서 세력을 이렇게 만들어서 나중에 대선 본선에까지 가게 되면은 그때는 제3지대들은 어렵다는 건 다 알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정주영도 그렇고 안철수도 그렇고 문국현 다 제3지대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중에는 국민의힘과 통합을 하든 단일화를 하더라도 일단은 독자 세력을 형성하자. 이런 쪽으로 방향을 지금 굳힌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검찰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메시지도 벌써 나오고 했죠. 제가 어제 소개시킨 대로.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발빠르게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제3지대를 구상을 하는 것 같고 특히 문재인 정권,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 속하고 지금 범여권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문재인 정권과는 대립각에 있는 척을 쥐고 있는 그쪽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우선은 만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최근에 윤석열의 행보를 보면은 우선 자신이 몸담았던 범여권 진보 진영 안에서 문재인과 거리를 둔 진보 진영 내의 반문 성향 사람들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죠. 어제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가 제 혼설에 출연했을 때 처음으로 김한길과 윤석열이 친분이 있다. 처음 소개했습니다. 처음 소개했는데 그 이후에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윤석열이 검찰총장 사퇴 전에 김한길 전 대표와 또 만났다. 그리고 그 전부터 쭉 친분이 있었다. 이런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도 그런 보도를 했지만 우선 통신사 뉴스완 보도를 보시면 조선일보, TV조선이 처음에 윤석열이 여당의 대표를 지닌 거물급 인사를 만났다 이렇게 됐는데 그 사람이 김한길이다. 이 뉴스원 통신사가 일단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윤석열이 만난 여당 거물 정치인은 김한길이어서 김한길로부터 제3지대에 대한 조언을 들었나 이런 기사입니다. 민주당 대표를 지낸 또 유명한 소설가 출신이죠. 그리고 배우 최명길 씨의 남편이고 얼마 전에 폐암 사기로 아주 위중했는데 극복을 했다. 그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자, 일부 언론을 통해서 윤석열이 사퇴하기 며칠 전 만난 것으로 보도된 반문 성향 여권 정치인은 김한길 대표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친문, 친노계와 갈등을 겪다가 민주당 대표까지 했지만은 2016년 1월에 민주당을 탈당해서 안철수 대표가 그때 이끌던 국민의당에 합류를 했죠. 그리고 김한길 전 대표의 정치 궤적을 감안을 해보면 윤석열 총장이 향후 정치 행보를 시작할 경우에 국민의힘보다는 제3지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가능하다. 그렇죠. 김한길 전 대표가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다면 당장 국민의힘으로 가라 이렇게는 이야기 안 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취재를 한번 해보니 윤석열, 김한길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이 된 것은 아마 2013년 같습니다. 2013년. 그때는 김한길이 민주당 대표였던 때죠. 민주당 대표였던 때인데 그때 야당입니다. 제1야당 민주당 대표였던 시절인데 그때 국정원 댓글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윤석열 검사가 국정원 댓글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을 맡았습니다. 그때 윤석열이 뜬 거죠. 뭐 국회에 나가서 나는 뭐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또 외압이 있었다. 내가 국정원 박근혜 정부 정권 아래서 국정원의 선거 개입을 수사를 하다 외압을 많이 받았다. 그렇게 폭로를 해서 징계위도 해부됐고 결국 대구 고검으로 좌천도 됐었죠. 그때 이 외압을 폭로하고 업무 배제가 됐는데 당시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강하게 박근혜 정권에 요구를 했습니다. 업무에 복귀시키라. 그 윤석열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평가하면서 윤석열을 업무에 복귀시키라. 그 강력하게 요구를 한 그런 일이 있었고 또 20대 총선 때 그 안철수 국민의당 그 대표가 윤석열을 영입을 하려고 했다. 그런 말도 있었죠. 그때 또 김한길 대표가 그 안철수와 상당히 가까웠기 때문에 그때도 좀 작용하지 않았나 그런 그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한길 대표가 어떤 여권 원로에게 1년 전에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대통령감을 어떠냐 뭐 이런 말을 했다. 이런 보도도 오늘 또 하나 나왔습니다. 자, 그때부터 상당히 그 김한길이 멘토 역할을 한 그런 흔적이 있는 것이고 또 한 사람 민주당 원로죠. 정대철 고문. 정대철 고문도 민주당의 원로지만 이 친문 진영과는 각을 세워서 같이 가지 않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정대철 고문도 윤석열의 멘토 그룹에 들어가 있다. 이런 또 보도가 나왔습니다. 20대 총선 때 제가 말씀드린 그 안철수가 윤석열을 영입하라고 했을 때 안철수의 부탁으로 윤석열과 만나서 출마를 권유했지만 고사했다. 이런 이야기를 또 최근 언론에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조국 흑서, 조국 백서에 관해서 조국을 비판하는 조국 흑서에 참여한 저자들도 뭐 긍경애 또는 뭐 그 진중권, 서민 이런 사람들도 윤석열을 지원한다 이런 보도가 좀 나왔습니다. 다른 그 조국 흑서 저자들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진중권 전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윤석열을 전면 지원한다 할 계획이라고. 아니야, 내 계획은 제주도 여행뿐이야. 자, 이렇게 일단 부인을 합니다. 진중권을 비롯해서 서민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을 지원한다고 하니까 일단 부인을 하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그런 그 기사 링크를 첨부한 뒤에 내 계획은 여행 가는 것밖에 없는데 한 일주일 정도 제주도에 가고 싶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지원설 윤석열 지원설을 진중권이 시인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강력하게 부인도 하지 않았죠. 자, 이런 상황에서는 어쨌든 이런 말까지 윤석열이 사퇴하자마자 저런 이야기들 막 사람을 만나고 뭐 지원을 하고 이런 이야기 나오는 자체가 지금 대권 행보와 연결되면서 메시지 정치도 시작하고 어쨌든 이 윤석열의 대권 행보는 시작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자, 메시지 정치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조선일보 사이드톡 기사입니다. 윤석열 조선일보 기자와 통화를 해서 오늘 또 중앙일보 기자와도 통화를 했습니다. 공적 정보 도둑질하는 LH 투기 대대적 수사해야 된다. LH 공무원들의 그 상기신도시 서특권 상기신도시 투기 사건 있죠. 그 투기 사건이 지금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혀 있는데 정부 차원의
합동 조사를 해서 조사 결과를 경찰에 넘겨서 경찰에서 그 수사를 한다. 그 넘겨받은 것만 이렇게 되어 있으니 윤석열 검찰총장이 무슨 말이냐, 이것은 검찰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한 겁니다. 뭐 검경수사권 조정에 의해서 검찰이 할 수 없다는 것도 있지만 검찰의 수사 안에 부패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부패 사건으로 보면은 수사가 가능하죠. 그래서 검찰총장 사퇴 후 첫 공개 메시지가 나와서 신도시 투기 의혹 셀프 조사 강하게 비판을 했다. 상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적 정보를 도둑질해서 부동산 투기하는 것은 망국의 범죄다.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하는 사안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아래 발언을 보면은 마치 정치인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월 보궐선거를 의식해서 이 사건을 얼버무려서는 안 된다. 여든 야든 진영에 관계없이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신속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촉구해야 하지 않겠나. 모든 국민이 분노하는 이런 극도의 부도덕 앞에서 선거를 개선하면 안 된다. 정치인 메시지 같죠. 이미 윤석열은 정치인이 됐습니다. 어제 또 카메라에도 노출됐죠. 같은 아파트, 그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의 지하에 부인의 사무실이 있는데 지하 상가에 거기를 또 가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이 됐습니다. 지금 언론이 집 앞에서 다 전문용 기자들 용어로 뻗치기를 하고 있죠. 뻗치기. 그래서 그 7시 12척이 포착이 됐는데 딱 그것을 다 의식을 했겠죠. 의식을 하고 언론 카메라에 어제 포착도 됐습니다. 그 사진도 조선일보에 실렸는데 조선일보 기사는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메시지 정치를 하는데 윤사모 회원이 한 2만 명이 된답니다. 윤사모, 윤석열을 사랑하는 모임이죠. 윤사모 회원이 전국적으로 2만 명의 회원이 있는데 일단은 윤사모 쪽에서 한번 만나자고 해도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일단 대면 접촉을 안 하고 대신 메시지 정치를 시작을 했다. LH 투기 문제를 시작으로 오늘 내일 또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사실은 모릅니다. 본인이 메시지 정치를 하기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강연을 나갈 거라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죠. 윤석열 아직 직접 접촉은 피해 정치권 학계에서도 좋은 그룹이 형성이 되고 있다. 윤석열 당분간 계속 자명하다가 이달 하순부터 강연 등 나설 수도 있다. 윤사모는 7일 기준으로 가입자가 2만 200명입니다. 2만 200명. 그래서 그동안 뭐 대검 앞에 응원한을 보내고 막 이랬던 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지금 막 그 검찰총장직 사퇴하고 나서 회원수를 막 늘리고 있는데 2만 200명이 됐고 특히 대구 경북에서 4,000명이 있습니다. 대구 경북은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 사표 던지기 전날에 대구를 갔었죠. 그리고 보수 성향의 지역이죠. 그래서 대구 경북에서는 4,000명을 포함해서 2만 명 규모가 있다. 자, 그리고 최근 윤석열 주변에 여러 조언을 하는 그룹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정치권은 물론 학계, 산업계 인사들도 있다. 이런 그 전언이 있습니다. 김한길 전 의원과 최근 만난 것으로 알려졌고 김한길과 가까운 한 여권 인사는 김한길이 사흘 전 지인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대선 후보로서 윤석열의 폭발력에 대해서 수차례 기대감을 표명하더라. 그렇죠. 김한길은 아마 멘토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선 1년, D-1년 또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는데 대부분 다 윤석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정치인 윤석열 승패 변수는 세 가지. 보선 결과, 그렇죠. 보선 결과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정치권의 빅뱅이 일어납니다. 내달 지지율, 다음 달 지지율, 그 다음에 새 결집력, 이 세 가지가 정치인 윤석열의 앞날을 좌우한다. 자, 두 가지는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 새 결집,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을 만나서 세력을 어떻게 결집할 것이냐, 국민의힘과 당분간 거리를 두고 제3지대를 만들 것이냐, 이런 문제고, 보선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다음 달 지지율, 이것은 어떤 이야기냐면은 4월 선거 후에 본격화될 대선 전국에서 어떻게 움직일지도 주요 변수인데 지지율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가령 이 시간이 지나면은 지금 윤석열의 지지는 문재인 정권에 맞서는 검찰총장 이 이미지로 지지를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데
검찰총장에서 떠나서 지금 메시지를 낸다고 하지만 그 지지율이 계속 사람들에게 잊혀질 건데, 그리고 4월 보선이 끝나면 또 새로운 인물 부상이 될 수도 있는데 윤석열 지지율이 과연 그때 유지되겠느냐 이야기입니다. 정권에 맞서는 검찰총장 이미지는 흐려질 것이고, 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 추진도 좀 그 시간 속도 조절을 하기로 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윤석열이 검찰을 뛰쳐나왔는데, 그러면은 그것을 또 미루고 있으면은 유권자들도 좀 관심이 좀 덜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입니다. 실제로 윤석열이 추미애와 갈등을 겪으면서 극에 달했던 작년 연말 20% 안팎으로 최고점을 찍었는데, 지금은 뭐 한 자릿수 지지율이 나오는 데도 있죠. 자, 그래서 앞으로 보선 이후에 지지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지금부터 윤석열이 하기 나름입니다. 서울시장이 여당이 승리하면은 야당은 구심점이 될 듯. 그렇죠. 선거 경험한 인사들 도움도 주목이 된다. 정진석, 그 충청대망론을 이야기하죠. 금태섭 등과 손을 잡을 수도 있다. 여권과 대립구도 선명하게 만들려고 강연 등 대중과 직접 소통 나설 전망이다. 아마 이 전망대로 이 윤석열의 대권 행보는 그대로 갈 것 같습니다. 대선은 D-1년이고 보선은 D-1개월이죠. 보선 소식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선 소식도 간략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는 일면 톡으로 이 D-1년 대선이 아니고 D-1개월 보궐선거, 특히 선부처인 서울시장 선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단일화 때는 안철수와 오세훈이 범야권 단일화를 하면은 두 사람 중에 누가 단일화돼도 박영선에게 이기는데, 두 사람이 따로따로 단일화 안 하고 나가면은 박영선에게 진다. 그 이야기입니다. 계속 제가 강조를 해왔던 이야기죠. 단일화 땐 우세, 안철수, 오세훈이 우세하지만은 3자 대결에서는 박영선이 이긴다. 자, 이것은 뭐 굳이 여론조사 아니라도 누구나 예상을 할 수 있죠. 서울시장 후보 양자 대결 구도, 이 중앙일보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안철수와 박영선이 붙으면은 47대 45로 안철수가 이깁니다. 오세훈과 박영선이 붙으면은 오세훈 45대 42로 이깁니다. 그런데 세 명이 따로따로 나오면은 1등 박영선 36, 그 다음에 2등 안철수 쭉 떨어져서 26, 3등 오세훈 24 이럽니다. 그러니 단일화를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지금 서울에서도 문재인 정권에 대한 이 심판론이 너무 팽배하기 때문이죠. 중앙일보 3일 여론조사를 보시면 문정부 심판론이 50%, 아니다, 좀 안정돼야 된다 정권이 38%, 상당히 차이가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40대 빼고는 전부 세대별로도 다 야당이 우세합니다. 자, 이런 상황을 보선, 대선까지 끌고 가려면 사람이 문제겠죠. 어떤 사람이 나서서 하느냐. 자, 그리고 또 구도, 단일하냐. 이 서울시장 선거는 뭐 단일화 여부고, 또 나중에 대선도 단일화 여부가 최대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이 제3지대에서 있다가 나중에 국민의힘과 같이 단일화를 하든 통합을 하든 그것이 또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부산 선거는 김영춘 민주당 후보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산일보 기사인데 김영춘 그리고 박형준 30일간 부산 대전 막올랐다. 이렇게 부산일보가 두 사람을 모아서 사진을 찍고 한 달 동안 두 사람이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이다. 그런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재난지원금 그리고 윤석열 사태, 또 하나 부산의 핵심 쟁점은 가덕도죠. 가덕도 신공항. 그런데 가덕도 신공항이 별로 효과가 없다. 그래서 현재까지 구도로는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민주당 김영춘 후보에 멀찍이 앞서는 양상이다. 부산 상황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재보선 변수들도 있겠지만 가장 큰 변수가 이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분노. 이번 선거 최대 이슈죠. 부동산과 관련해 집값 폭등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지금 LH 투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재보선 D-30 특집으로 집값 폭등에 LH 투기까지 부동산 분노 이번 선거 최대 이슈로 부각했다. 부동산 관련해서 또 하나 있습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투기 의혹 올인해서 저기 흑석동에
재개발된 집 사고 자기는 청와대 간사로 들어가서 생활했던 그 김의겸이 최근에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김진애, 서울시장 나가는 김진애를 신결해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죠. 그것도 결국 부동산 문제입니다. 정부나 그렇게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하고 청와대 안에서부터 부동산 투기를 했던 그 이야기죠. 가덕도, LH에 김의겸 문제 돌출, 문정부 아킬레스건 다시 부각, 여당은 국민께 송구, 정권 명 걸고 해결하겠다. 불꽃이 나섰지만 야당은 대통령은 사과하고 변창흠 장관 해임하라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조선일보 신면의 단독으로 보도한 기사인데 이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이 있었죠. 거기서 한 사람이 등장하는 인물이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이었던 차규건인데 차규건에 대해서 최근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영장 정당 판사가 처음에는 영장 발부를 도장을 찍었다가 갑자기 지우고 기각 이 도장을 찍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단순한 실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하필 이런 사건에서 그런 실수를 벌였느냐. 처음에 발부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모처에서 전화 받은 것 아니냐 이거죠. 정치권에서 아주 높은 것에서. 야 그거 하면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김학의 사건 발본 세곤해라. 뭐 검찰의 명운을 걸고 하라. 김학의 그때 뭐 이른바 성접대 별장 사건 그렇게 해서 부랴부랴 막 이것저것 출국 금지도 하고 하는데 그때 불법했다고 그러면은 대통령에도 누가 된다 뭐 이런 말이 갔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갔다는 건 아니고 갔을 수도 있다. 그래서 김학의 불법 출금 혐의인데 단순 실수가 위압으로 바뀐 건가. 법원은 도장 잘못 찍은 단순 실수다. 그렇게 했는데 구속영장 기각 사유도 참 논란이 있다. 사안이 가볍지 않다 이렇게 해놓고는 끝에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 그래서 이 기각 이렇게 했는데 두 번째 거는 나중에 갖다 붙인 것 아니냐는 이야기죠. 그리고 법조계 인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독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날인을 수정한 일이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법원이 구속 여부를 정치적으로 결정했다는 오해를 부를 수 있다. 왜 반복적이라고 하냐면은 2017년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죠. 그때도 비슷한 일 있었습니다. 정병헌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었죠. 그때 어떤 불법 정치자금 사건으로. 그런데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는데 그때도 발부 도장이 찍혔다가 기각으로 수정한 흔적이 발견이 됐죠. 똑같습니다. 그때도 법원은 도장 잘못 찍었다.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 부분도 분명히 밝혀져야 될 대목 같습니다. 3월 8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